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중앙 에너비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이 이제 8시 40분 오전입니다. 장 시작하기 전인 상태인데 사실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렸지만 유가 관련된 이 주가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전일의 유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하다가 마지막에 하락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금일도 만약에 이 장이 시작되고 장 초반에 뭐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 유가의 강한 흐름세를 보여주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강한 상승폭을 기대할 수는 없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유가의 강한 흐름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효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일 또 기사가 나왔는데 제재성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적인 흐름은 유효한 방향성이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유가가 상승하면 실적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이 주가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제재성 이슈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현재 시장의 공포적인 분위기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가격적인 이 방향성까지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 실적적인 부분은 좀 가져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기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다뤘기 때문에 이 금일 영상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최근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현재 증가하는 모습인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이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원유 관련된 종목이다. 뭐 실적이 근간이 되면 강한 상승폭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바로 뭐 유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 선이 유가고 보라색 선이 중앙 에너비스인데, 이 파란색 선이 증가할 때 보라색 선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락할 때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와 중앙 에너비스의 주가 관계는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유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중앙 에너비스 주가의 흐름세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실적의 반등세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련된 이슈 가져왔습니다. 계속해서 뭐 이스라엘과 이란에 관련된 전쟁 이야기인데, 여기에 또 미국이 개입을 점점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이란을 경제 제재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 결국에 이 경제 제재는 뭐 수출, 이 석유 수출을 겨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입장차가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란이 사실 이 하마스에 무기 납품을 하면서 이 전쟁을 도왔죠. 그래서 뭐 마냥 피해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영사관을 먼저 공격한 거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까지 동향을 봤을 때 이란은 이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이용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영사관을 먼저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또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란을 제재하겠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란을 완전한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일단 영사관을 먼저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란한테만 현재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할 거면은 둘 다 하던가 해야지. 이스라엘에만, 우방국인 이스라엘만 도와주는 꼴이 되니까, 이렇게 계속 이런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 미국을 과연 누가 신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운임비까지 오르면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한 거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전쟁이 계속되면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면서 운임비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운주 관련된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계 석유의 6분의 1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LNG, 액화천연가스죠. 액화천연가스의 3분의 1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또 공급 이슈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모두 상승할 수 있게 되고,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PPI 지수나 CPI 지수 모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전쟁 상황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공포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을 처음에 공격했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정권이 네타냐후 정권이죠. 현재 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갈등이 되는 국가를 자극을 하거나 전쟁을 야기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지지율을 높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또 미국과의 관계인데, 이 네타냐후가 또 트럼프를 지지를 합니다. 또 트럼프가 친이스라엘이기 때문에 11월 대선까지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을 좀 압박할 확률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미국과 우방국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트럼프를 더 우호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이란 같은 경우도 이 오펙 내에서 세 번째로 큰 산유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주변국을 보더라도 이라크부터 쿠웨이트까지 다 산유국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는 이제 더 상방 모멘텀이 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일 같은 경우 유가의 흐름세를 보게 되면 뭐 보합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조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2022년 같은 경우에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를 해줬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1년부터 22년 사이에 이 당시에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원자재 시장도 모두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는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유가의 상방 압력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90달러를 재차 돌파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이 100달러에 대한 공포감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장의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 원달러 환율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1,400원대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2년에 1,400원을 또 돌파를 해줬던 이력이 있죠, 당시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공포감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특히 미국의 소매 판매를 보게 되면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높게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 이 고금리 상황에서도 소비를 많이 하는 이런 측면을 이 소매 판매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뒤로 밀려가면서 전반적으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공포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 시장의 공포감이 형성되면 그에 따른 수혜주가 바로 유가 관련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CPI 지수도 계속해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모두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두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데이터가 나와주고 있다. 이 기사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9월부터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이 늦춰진 거죠. 사실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9월쯤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들어맞을지는 차후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뭐 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면 무조건 주가가 오르냐? 사실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리스크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가가 오르게 되면 유류세를 인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줍니다. 유류세 인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게 되면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주가가 하락 전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리스크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하지만 또 전쟁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을 압도하게 된다. 이 전쟁에 대한 부분 갈등이 심화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유류세 인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제조업 지표 가져왔는데 지금까지 전쟁 때문에 유가가 상승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은 바로 공급과 관련이 있는 거고, 이 제조업 지표는 수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두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게 나와 주었습니다. 이 중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게 나왔고, 특히 50을 넘어주는 수치인데 이 부분은 경기 확장,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당연히 유가는 상승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쟁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인 재료로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초반부터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결국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 가면서 유가는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 초반의 흐름세고 장이 시작되기 전에 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적인 측면은 24,400원의 이 가격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해줄 때 이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강한 거래량과 함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뭐 주가의 조정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가 관련된 변동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조정폭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5일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이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많이 잡혀 있고 매물대도 쏠려 있기 때문에 이 5일선에서 지지받는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제가 추후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가 상승 모멘텀이 언제 될 수 있을까? 사실 뭐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 이 부분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데 또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이 정치적인 이슈와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미국의 지지율이 굉장히 박빙 상황인데 7월, 8월에 전당대회가 있다. 그래서 7월, 8월 2개월에서 3개월 전에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쟁에 대한 쇼맨십을 계속해서 부각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통해서 전쟁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이 전쟁 두 가지 측면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도 정세가 바뀌면서 이 내용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영상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중앙 에너비스에 관련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